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대식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정치 신상품입니다. 그래서 신상품에 대한 제품 설명을 조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구 내에 지봉초등학교, 능인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외국 유학을 하고 다시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조지타운 대학에서 경제학과 사회학 학사를 받았고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정치학 박사를 받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 AI, 빅데이터 배웠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정치학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과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봉사가 제 생활입니다. 저는 교육봉사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매칭시켜주고 또 대학생들에게는 사회인 멘토를 매칭시켜줘서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고 대학생들에게는 사회 경험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역에서 김장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독거노인 또는 미혼모 센터 등에 매년 김장을 해서 김치를 나눠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비유가 정치인과 상품입니다. 정치인도 상품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권자가 곧 소비자이고 소비자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가전제품을 산다거나 또는 휴대폰을 구매할 때를 생각해 보면 꼼꼼하게 살펴보고 또 필요에 따라 비싼 걸 살 때도 있고 저렴한 걸 살 때도 있고 또 나에게 필요한 제품을 맞춰서 사게 됩니다. 또 하나의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오래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쉽게 바꾸는 일도 하죠. 정치도 마찬가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4년마다 선거가 있고 5년마다 선거가 있어서 매번 내가 바꿀 수 있는 작업은 아니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필요한 상품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상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을 바꾸는 상품들이 꾸준하게 인기를 얻고 좋은 상품으로 소문이 나게 되고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좋은 정치인은 유권자의 삶을 바꿔줄 수 있어야 하고 또 꾸준한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정치인이어야 합니다. 그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일단 목표이고요. 저는 정치를 행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도 이제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고 있고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게 작은 변화들을 만드는 일들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결과도 얻었고요. 하지만 더 큰 범위에서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선에서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도전하게 되었고요. 제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하버드 케네디 스쿨 학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천재들이 아니다. 무모하게 도전하고 바꿀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1세에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무모한 도전을 용기를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 을 지역의 현안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산범불지구가 노후화됐고 또 수성 남부선이라는 도시철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수성모과 드랑길의 활성화인 거죠. 이런 현안들은 시장님 또 구청장님 또 현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1순위로 꼽고 있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을 제가 잘 받고 보완해서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통입니다. 지역민들은 사실 일이 진행되는 것도 진행되는 것이지만 얼마나 소통하고 자기들과 함께 이것들이 진행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소통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 더 심려를 기울여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선 남부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실제로 시작을 하셨고 시민들의 노력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들이 만들어 놓은 이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동, 중동, 파동은 수성구 을 지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또는 교통이 열악한 지역인데요. 이 부분에 이제 지상철이 생겨서 2호선과 3호선으로 연결되고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을 지하철, 지상철로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산 법물지구 노후화 문제 관련해서 노후도시 특별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지산 법물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전 규제가 완화된다든지 뭐 용적률 특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현실적인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지산 법물지구에 있는 노후화된 지역을 통으로 개발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성구는 90년대 초반에 생성될 때부터 교육이 되게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면 특히 학부모 같은 경우에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국제화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분 살려서 미래교육 종합센터라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가칭 제가 인터컬처럴 센터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문화는 다양성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을 바탕으로 국제 시민을 더욱 잘 양성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통해서 보다 좋은 국제 시민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이 점점 소외되고 있고 이거는 뭐 비단 대구 경북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도권으로 모든 리소스가 집중되다 보면 지역이 자연스레 소외받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다시 지역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고 우리 지역이 다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살고 싶은 도시 또는 사람이 살아야만 하는 도시를 만드는 게 포인트겠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계속 솔루션을 찾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는 허브 앤 스포크라고 하죠. 우리 자전거 바퀴를 보면 특정 도시가 중심에 놓이게 되고 그 주변 지역이 함께 연결되어서 성장하게 됩니다. 큰 클러스터가 하나 조성이 돼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뭐 메가시티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구는 사람이 머무르고 소비하는 지역으로 중심을 잡아주고 산업이나 생산하고 전달하는 역할은 경북, 대구 주변 지역으로 나눠져서 좀 더 다양한 교통망으로 연결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교통이 발전하게 되면 인구의 분산을 부르는 게 아니라 집중을 부르게 됩니다. 고속철도가 좋은 예죠. 서울에서 대구가 이동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대구를 이탈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구를 중심으로 교통망이 더 발전하게 되면 대구가 소비하고 머무르는 도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여기서 사람들이 생산하는 일들은 대구 주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클러스터를 통해서 대구 경북이 이제 재도약을 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산업의 혁신입니다. 인재 중심의 산업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프트 파워 중심의 산업인 거죠. 좋은 예가 싱가포르를 들 수 있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사람 중심의 산업 위주로 발전한 도시입니다. 대구도 좋은 인재를 양성을 하고 인재가 떠나지 않고 또는 인재를 외부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에듀케이션 타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경북대학교라는 중요한 거점 국립대가 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에듀케이션 타운이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인재가 외부에서도 오게 되고 지역의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요. 또 이런 걸 바탕으로 산업 자체도 대구 경북에서 노력하고 있는 뭐 팹리스라든지 반도체 산업 같은 첨단 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뭐 로지스틱스라든지 또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발전하려면 사람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보수 진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대선이나 뭐 선거 때마다 유명한 주요 정치인들이 대구로 내려와서 대구 시민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게 그 예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적인 보수 성향을 띠고 있음으로써 오해를 받고 또 비난을 받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 왜 대구라는 지역이 가진 이런 전체적인 보수 성향이 비난과 오해를 부르는 걸까 하는 걸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 즉 상품의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드리고 얘기를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천 받았나요? 입니다.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참여하지 못한다. 즉 소비자가 상품을 사는 행위를 계속 해줘야 생산자가 주도권을 소비자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사고 선택할 수 있어야
더 좋은 상품을 생산자가 만들게 되는데, 지금 대구라는 경북이라는 곳은 생산자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권자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꽃, 우리 매년 선거철마다 보는 슬로건에 맞지 않게 이런 중요한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선 때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선거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은 자연스럽게 좋은 상품이, 좋은 정치인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고, 그 정치인들이 활동하는 것에 따라서 정치 효용감도 높아지는 거죠. 만족감이라고 하는. 만족감이 높아지게 되면서 선택받은 지역에서 소비되는 상품이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상품으로 소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인정받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번 총선에는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이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좋은 정치인들이 여의도로 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더 발전을 시켜서 지역 주민들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저는 TK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일반적인 오해, 전체가 보수 성향이라고 해서 생기는 보수 꼴통, 이런 비난에 대해서부터 자연스럽게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도 어렵고 국민 모두의 마음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정치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꾸준히 사랑받을 수 있는 상품,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상품이 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돼서 항상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화는 시대 정신입니다. 이 변화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을 예비후보 김대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